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밤사이, 그죠? 다우는 한 1.5% 상승, 초급등이죠. 그런데 나스닥은 약보합. 우리가 그토록, 그죠? 고민스럽게, 어렵게 만든, 일주일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얘가 발표가 됐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래요. 근데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 말은요. 어떤 PC가 발표되면 그 발표된 그 수치의 그 중심에는 모든 거 판단은 월가가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왜 월가가 해요? 월가가 좋다면 좋은 거고. 월가가 나쁘다면 나쁜 거고.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월가가 예상한 거랑 맞으면 좋은 거야. 월가가 예상한 거랑 틀리면 나쁜 거야. 언제부터 이래 됐죠? 그 말은요. 결국 월가가 신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월가가 신이다. 월가가 결정하면 모든 것은 그게 불문율이 된다. 법이 된다. 신의 권능, 월가. 근데 아무도 그죠? 반박을 안 하죠. 월가 예상치, 월가가 뭔데?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그런 것 같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결국은요, 이 주식시장이라 하는 것은 메이저 세력이 원하는 방향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해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락을 하면 왜 지금 하락을 하는지 나쁜 것만 계속 말해줘요. 상승을 하면 왜 지금 상승하는지 좋은 것만 계속 말을 해줘요. 그리고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이면에는 결국 뭐죠? 월가가 예상한다는 것은 걔네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정도가 되고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세상을 쳐다보되 이 주식에 있어서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7, 80%의 경제라는 이 팩트와 한 20%, 30% 정도의 어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주식이라는 게 막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당하다 생각해요. 어쨌거나요. 한 주를 괴롭혔던 PC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 그래서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 이외의 어떤 수치는 그래 중요하지 않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 PC니까. 그 나머지 이제 어떤 다른 지표들이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 용서할 수 있어. 이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죠? 한 곱이 넘겼으니까 이제는 6월 달에는 뭘 먹고 살 것인가. 이제 그게 고민거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을 읽어야죠. 근데 그 시장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펼쳐져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의류업체들이 막 급등했어요. 의류업체. 그죠? 근데 그거 왜 올랐어요? 의류업체. 미국에 있는 그 갭, 그죠? 미국의 의류업체 갭이라는 이 회사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8%인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의류업종이 이 갭에 납품하고 거래를 하는 이 의류업종 회사가 수혜주다 해가 얘가 급등을 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의류업종이 팍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의류업종이 막 초급등을 하네. 왜? 그럼 얘랑 비슷한 애가 얘니까 얘를 사는 거예요. 얘가 갔으니까 얘도 가겠지. 하고 두 개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래 보다가 오늘 테마는 의류업종이네. 그럼 다른 거 안 오른 것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류업종 관련주는 다 막 새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의류업종 테마가 갑자기 형성이 되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장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오류가 생긴다. 베니스의 상인은 잘못 읽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대한민국 그죠? 그 농산물
고추 가격이 초급등을 한다. 그죠? 이런 우스갯소리 한번 했죠. 근데 주식시장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허다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웃긴다는 거죠. 어쨌거나요,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데, 저번 주는, 그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한 주 동안. 저번 한 주 동안 한 3조 2천억 요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5월 31일 마지막 날 한 1조 3천억 넘게 팔았어요. 하루에 1조 3천억 넘게 판 거는 한 그진 한 10개월 만에 최고 많이 판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5월 마지막 날에 팔아 제꼈어요. 이거 찜찜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판 거는 미니 옵션 만기 이벤트성 장난질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었는데, 금요일 날은 1조 3천억 팔았다.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흔히 그죠? 바이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우려 섞인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외인들이 그죠? 어떻게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요, 단기적으로는 이래저래 움직이는 거지 외인들은 절대 안 떠나요. 대한민국 시장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갖고 놀기 좋은 시장인데, 더구나 지금은 기간도 기능을 상실해서 기간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외인들 놀이터예요, 놀이터. 얘네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한다? 그죠? 우리는 개인들은 주식이 올라야 무조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외인들은 안 그렇다 그러죠. 파생상품, 선물 옵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째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선물. 이 선물이란 거를 단적으로 뭐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데요. 코스피 200이랑 이론적인 수치랑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 지수의 이 편차, 이 차이를 이용한 어떤 매매, 그죠? 이런 어떤 건데, 결국은 선물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파생 상품,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삼성전자 오른다고 왕창 주식을 매수를 해놨는데, 혹시나 내 생각이 틀려서 떨어지면 큰 손해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을 왕창 사고 그 떨어졌을 때의 어떤 그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물로 또 하락 배팅에 내가 일정 부분 사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주식이 폭락을 해도 여기에서 보완이 되는 거죠. 보험 성격. 근데 얘들이요, 계속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파생 상품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배꼽이 선물이라고 하면, 그죠? 이제 배꼽이 배를 흔드는 거예요.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배보다. 이 선물이란 거는 단기 상품이에요, 단기 상품. 단기 상품이라는 건요, 선물을 흔히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요, 내가 주식은 사서 손실이 나면 그냥 처박아 두면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선물은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유지를 하다가 이 기간이 땡 하면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이걸 뭐다? 선물 옵션 만기하면 내 마녀가 설치고 골치가 아파요. 막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선물을 가면 지금의 우리나라 어떤 지수가 한 2600, 지금 한 2600이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6월 다 됐습니까? 그럼 9월 달에 9월달 둘째 목요일에 지수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얼마일까 하고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럼 지금 2600인데 나는 2300 갈 것 같아. 하락 배팅. 나는 3000포인트 갈 때 상승 배팅.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2600포인트인데 3달 후에 3000포인트를 갈 확률은 굉장히 낮죠. 확률이 낮다 보니까 배당이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간다? 이거는 그중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이세돌하고 저하고 둘이서 내기 바둑을 뜬다. 야, 여러분 배팅하세요. 둘이서 바둑을 떠요. 한다. 그러면 제가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세돌한테 다 배팅하겠죠. 그러면 그 배당률은 어떻게 돼요? 막 0.0000 1회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긴다에 배팅한 사람은 그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이기면 그 배당은 막 10,000배, 100,000배 이런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확률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한다. 배팅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선물의 개념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는 배당이 엄청 높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요, 이 선물에서 이제 내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지금 6월 달이니까 6월 13일이면 그죠?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다가오죠. 그러면 또 막 이벤트가 벌어지죠. 그러면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의 이 전략은 선물이라는 이 개념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왜? 이 13일 동안 외인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이 장을 농락을 해요. 끌고 가요. 장난을 쳐요. 그전에는요, 견제 세력이라는 게 있었어. 견제 세력이 누구죠? 기관. 기관과 개인이 합치고 외인이 합치고 이 삼각 구도로 해서 뭔가 서로가 약간 경쟁이 펼쳐졌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일방적으로 왜곡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는데 지금은 기관, 개인 다 없어. 개인들은 뭐죠? 그냥 단타만 남아있어. 그리고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갔어. 서학개미. 죽으라고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사고 하니까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개인들이 어떤 군사가 100만 명이라면 한 그 100만 명 중에 50만 명은 다 해외로 다 파병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의 이 역량이라는 건 없어. 더구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갔어. 국내에는 갓 입대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대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특공대 역할을 하는 외인들, 용병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냥 갖고 노는 수준이죠. 그러면 기관이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외인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장난질 하면 기관들이 와 가서 같이 치고받고 싸워줘야 되는데 기관들도 포기했어. 기관들 역시도 막 국민연금이고 뭐가 비중을 계속 줄여가면서 그 돈 갖고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고 뭐 외국 주식 사고 해외 자원 개발이다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국내 코스피 시장에 군사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무주공산.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할개를 치는 거예요. 외인 용병 들어와서 천하무적인 거예요. 일당백, 일당천. 뭐 전부 어중이 떠중이들 바보들만 모여 있으니까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단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면 가장 내가 이득을 볼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외인들 입장에서 방향을 정해가는데 일부 개인, 일부 기관들이 자꾸 따라해요. 따라쟁이를 해요. 얘네들은 기관과 외인, 개인들은 지수가 하락한다 배팅을 하고 그래야 외인은 상승한다 해가지고 상승을 만들어가 내 거야 하고 돈을 다 갖고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눈치를 싹 보다가 외인들이 상승 배팅하면 같이 상승 배팅하는 거예요. 또 외인들이 하락 배팅하면 같이 하락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맞아도 외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배당을 나눠줘야 되니까 외인들은 그게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릭을 쓰는 거죠.
결국 뭐냐? 유도를 하는 거죠. 6월 달 같으면요. 6월 13일이 둘째 목요일인가 그때 선물 옵션 만기가 돼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이 개인이나 기관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줘. 장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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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락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메시지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하고 막 기사도 나쁜 것만 계속 쏟아내는 거지. 그리고 월가에 연락해가지고 월가, 야, 한국에 이벤트 벌어진다. 지원 사격 요청함. 하고 월가에서 나쁜 기사들 막 빠바바박 던져줘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신용 등급 하향 막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신저가 확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하락 배팅하고 개인들도 보이고 온통 나쁜 기사만 나와. 결국은 이번에는 하락이야. 하락 배팅이야. 그리고 외인들이 계속 막 주식을 팔아제껴. 그럼 어떻게? 지수는 쭉쭉쭉 빠지고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쫄딱 망하겠다. 6월 13일 선물 옵션은 하락이다 해가지고 돈을 막 이제 하락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0일, 11일 막 계속 하락을 유도하다가 한 6월 뭐 한 12일, 13일 그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모두가 하락 배팅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단숨에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막 한 이틀 사이에 막 한 100포인트 끌어올려 가지고 상승이 맞다 해가 돈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요. 선물 옵션 이게 웃기는 거는 뭐 상승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되겠는데 가위가위보 같아. 본전도 있어. 상승한다 하락한다 아니 본전.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거나요. 결국 뭐냐. 선물 옵션이라는 것은 외인들이 지금 맘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개인들, 기관들은 내가 뭘 냈는지 오픈이 돼 있어. 기관들 주먹, 개인 주먹 내고, 그 다음에 개인은 쭉 보니까 가위를 이래 내고 있어.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외인들은 이 두 개를 쫙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외인들이 보고 있다가 외인이 보자기를 내면 개인한테는 지는 거고 기관한테는 이기는 거죠. 그럼 기관한테 내가 이겨서 얻는 수익이 한 100억이야. 그럼 개인한테 져서 손해보는 수익이 한 10억이야. 그러면 개인한테 10억 주고 얘한테 90억 차익을 얻는 게 내가 득이 돼. 그러면 보자기를 내는 거죠. 그 반대 상황이면 주먹을 내는 거고. 여러 가지 이 선물 옵션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니 뭐니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결국 외인들 선물 옵션 장난질. 여기에서 모든 게 지금 결정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다. 근데 아무도 말 안 하죠. 그죠? 왜? 지그치부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기관들이, 연기금들이 이래 병신짓 하고 있어요 하고 말할 놈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주식시장은요, 이 추세로 계속 가요. 다른 거 없어요. 굳이 막 경제다 뭐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한 2700포인트 한 요 정도가 그냥 아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계다 생각하고요. 2700포인트에서 점점 떨어지면 사재끼고 2700포인트 가까워지면 팔아제끼고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아니면 뭘 하느냐. 그냥 외인 따라 하는 거예요. 한 중대형주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외인들이 프로그램 매수하고 단발로 움직이는 이런 거 말고, 그죠? 뭐 코스피 200을 제외한 종목이나 이런 데서 외인들의 매수가 조금 집중된다 싶으면 뭐 차라리 그거 따라 붙는 게 나아요. 결국은요, 지금 기관이 우리나라 기관들의 어떤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래 간다. 결국은 뭐 굳이 다운나서 다 폭락을 했다, 폭등을 했다,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외인들 포지션 따라 외인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적당히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고 얘네들이 포지션이 탁 변했다, 이상하다. 그러면 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상승 배팅이면 적당히 배팅 치고 하락 배팅으로 가면 그냥 쉬는 거죠. 주식 팔고 현금 들고 이렇게 쉬고 기다리.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이 주식시장이 절대 뭐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있죠.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